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남북국의 통치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3페이지고요. 보시면 자, 우선 통일신라를 정리할게요. 자, 통일신라는 중앙정치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제도, 황제권을 강화하는 그런 정치제도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자, 그래서 집사부 시중의 권한 강화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통일 후 정치 구조를 중앙집권 체제로 정비하고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전제 왕권을 강화하는데 귀족의 대표이며 왕권의 견제 기능을 가진 상대등, 그래서 화백회의의 의장이죠. 상대등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기밀 사무를 관장하는, 자, 그래서 국왕 직속의 집사부를 중심으로 관료 기구의 기능을 강화했다. 그래서 상대등 약화, 집사부 시중의 강화입니다. 자, 14개 관청입니다. 자, 집사부 아래에는 위화부를 비롯한 13개를 둡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각 관청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의미가 두드러지겠다 해서 이 신라의 관청은 여러분 통일 전에 법흥왕 때 병조를 처음 설치한 다음에 쭉 만들다가 통일 이후에 신문왕 때 14개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중앙관청, 행정안전부니, 국방부니 등등등을 14개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자, 왕이 있고요. 국왕 직속에 있는 기구가 집사부예요. 집사부가 있고요. 그 집사부 밑에 뭡니까? 위화부니 뭐니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쭉쭉 밑에 13개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 위에 있는 집사부가 총괄합니다. 그 밑에 13개가 있죠. 그래서 총 몇 개? 14개가 되는 거예요. 요런 구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사정부는 뭐냐면 그 집사부 밑에 13개 중앙관청 중에서 감찰기구예요. 자, 여러분 출제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 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요. 많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근데 자, 그런 공무원의 감찰기구 관련된 것들을 시험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공무원 시험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감찰기구 이런 거 뭡니까? 시대별로 가면 따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찰기구가 사정부다. 자,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했다. 이런 것이고요. 자, 국학입니다. 자, 신문왕 때 교육기관으로 국립대학이 국학을 설립하여 유교정 친형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을 꾀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통일신라의 중앙관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정리를 할 때 뭡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이걸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한다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의 경우 뭡니까? 그래서 빨간색 위창 예병 이공 보통 이렇게 외워요. 위화부, 창부, 예부, 병부. 자, 좌우 이방부는 뭐냐면 좌이방부, 우이방부에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 이방부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장부, 예작부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근데 보통 앞에 병부, 조부 이렇게 돼 있으면 뭡니까? 앞에 걸 보시면 돼요. 위화부, 창부, 예부, 병부, 좌우 이방부, 공장부에서 보통 외울 때 위창 예병 이공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다음 백제의 경우 뭡니까? 처음에 백제가 고이왕 때 육좌평이죠. 육좌평 16관 등인데 육좌평 중에 내신, 내두, 내법, 병관, 조정해서 신두법 병조예요. 보통 여기를 외웁니다. 빨간색을 이렇게 외웁니다. 신두법 병조다. 그 다음에 공장부에 해당하는 기구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육좌평이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네. 그래서 뭡니까? 별도로 뭐가 있어요? 위사좌평입니다. 위사좌평입니다. 그러니까 호위 업무를 하는 좌평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응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발에 곧 공부할 내용이죠. 충, 인, 의, 지, 예, 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 이거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려와 조선은 이게 뭡니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관청의 이름이 같아요. 경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출제 빈도가 여긴 당연히 2배 이상 높겠죠. 그래서 이, 호, 예, 병, 형, 공이고요. 고려시대의 경우 뭡니까? 부로 읽어요. 이부, 호부, 예부. 그 다음에 조선은 뭡니까? 조로.
조로 있습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해서 뭡니까? 고려와 조선의 관청명의 좀 격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구 이름은 이호, 예병, 형공인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굳이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의 출제 방향은 뭐냐면 이호, 예병, 형공에 대응하는 기구가 뭐냐라고 많이 물어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독립적 시험 문제를 낼 때 뭐냐면 그래서 2부 혹은 2조지 그래서 위화부, 충부, 2부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관청끼리 묶여있는 거 골라라 할 때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를 낸 적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신 분은 뭡니까? 요 내용은 나중에 알아두셔도 돼요. 나중에 아셔도 됩니다. 근데 발해랑 고려 조선은 뭡니까? 요거는 정리하기가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많이 내요. 통일신라나 백제의 뭡니까? 육좌평제도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시험 낼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요. 자, 그럼 보시면 요렇게 해야죠. 요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기능이 뭐냐? 자, 문관의 인사입니다. 지금의 행정안전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호부는 재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조는 뭡니까? 외교랑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병부는 당연히 국방이죠. 그 다음에 형부는 법이에요. 지금 법무부예요. 그 다음에 공장부, 예작부에 대항하는 겁니까? 백제는 없어요. 위사자평 업무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이구, 공이, 요게 뭐야? 건축과 토목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 여기는 요것들은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물어요. 고려시대에도 있고 조선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를 확장할 때 뭡니까? 보통 발해랑 이렇게 연결 확장시켜서 뭐야? 대응시키고요. 좀 더 난이도를 높일 때 뭡니까? 앞에 있는 걸 결합시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뭡니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남북국의 통치 구조를 볼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여기죠. 이 신라의 중앙감을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쭉 나가신 다음에 총정리할 때 뒤에 이걸 다 공부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뭡니까? 2회차 이상 공략하실 때 이때 외우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처음 하실 때 뭡니까? 외우면 까먹어요. 자,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이다. 통일후 새로 차지한 통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문왕태죠. 전국 구주 오소경 체제로 정비. 중앙집권을 더욱 강화합니다. 자, 다음에 구주 보시면 자, 신라의 5주를 기본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에 4주를 설치해서 전국이 구주가 됩니다. 넓어진 거죠. 넓어진 겁니다. 넓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관입니다. 장관을 군주에서 그래서 원래 주의 장관이 군주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는 군주고요. 문무왕 때 총관, 나중에 원서왕 때 도독인데요. 그래서 총관 도독으로 이름을 바꿔요. 자, 그래서 삼국시대는 전쟁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지방장관이 전쟁을 많이 수행했는데 통일했으니까 전쟁이 줄죠. 군사적 기능은 약화시키고요. 행정적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냅니다. 오히려 뒤집어서 삼국시대 지방장관 군주가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같이 했다라는 걸 더 많이 묻고요. 그 다음에 통일된 이후에는 행정적 기능을 더 강화하고 군사적 기능을 없앴다. 이걸 이렇게 알아두시는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자, 행정구역. 그래서 주 밑에는 군이나 현을 두어 중앙에서 지방관 태수와 현령을 파견했고요. 그 아래 가장 작은 단위 고대에 이온 촌입니다. 촌은 토착 세력이 뭡니까? 촌주입니다. 중앙에서 내려보낸 지방관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유적자를 촌주로 임명한 거예요. 지방관의 통제를 받으면서 다스리죠. 자, 지방세력 견제입니다. 주와 군에는 지방관의 감찰 업무를 가진 외사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뭡니까? 중앙에는 사정부가 있어요. 사정 업무를 하는 뭡니까? 사정부가 있고 밖에 나가서 감찰, 사정 업무를 하는 것이 밖에 나간다고 해서 외사정입니다. 지방에는 외사정입니다. 중앙집권적 통치 조직을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오소경입니다. 오소경이 뭡니까? 일종의 광역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 삼국의 위치를 고려해서 군사행정상의 요지에 설치했다. 장관이 사신입니다. 이건 중요해요. 오소경의 장관이 사신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의 장관이 총관, 그래서 이후에 도독이 되죠. 자, 다음에 소경의 장관은 사신이다. 이건 시험 문제 바꿔낸 적이 있어요. 이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능은 뭡니까? 수도인 금성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보완한다. 는 겁니다. 자, 이게 지도가 있는데, 자, 좀 더 알록달록한 지도를 좀 가져와서 좀 크게 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럼 지도가 크네요. 자, 요 지도를 보시면 뭡니까? 자, 우선 경주가 여기 있으면 여기. 경주가 여기 있는데 원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원래 신라가 경상도 중심으로 지배를 했죠. 근데 이게 통일했으니까 넓어진 거야. 통일했으니까 넓어진 거죠. 어때? 그러니까 경상도 중심으로 지배할 때 뭡니까? 이게 금성이 동해바다에 몰려 있는데 그래서 지배할 만한데요. 이게 뭡니까? 배 이상으로 넓어진 거지. 넓어지니까 뭡니까? 경주가 너무 쏠려 있어요.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경주가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뭡니까? 경주가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뭡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이게 삥 둘러서 뭡니까? 5개의 작은 서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광역시 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수도 경주가 한쪽에 쏠려 있는 거, 편제성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수도 경주의 문화를 뭡니까? 지방으로 뭡니까? 확산시킵니다. 확산시키는 뭐 역할을 담당해요? 중개기지 역할을 담당해요. 중개기지. 자, 그래서 뭡니까?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보완하고 정복한 국가의 귀족을 강제로 유지시켜 통제함과 아울러 지방사회 문화를 보급. 자, 여러분 고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앙집권이다. 고대는 중앙집권이고요. 서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서울은 경주죠. 경주 문화가 발전합니다. 이 말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지방 문화는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문화 중심, 그 당시에 경주 문화 중심으로 발전하고 경주 문화를 뭡니까? 지방에 확산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양하지 않지. 이게 고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세. 그래서 신라 하대에 다음 타임에 배울 거고요. 그래서 중세로 가면 뭡니까? 중세로 가면 지방 문화와 서울, 그 당시 서울은 경주죠. 경주가 아니고 개성이죠. 그 당시의 수도입니다. 개성의 문화가 발전. 어떤 거야? 지방의 독자적 문화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서울, 고려시대 수도인 개성의 문화가 함께 발전해요. 이걸 대비시키는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오소경과 연결시켜 알아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경우에는 수도 경주의 문화가 지방으로 일방적으로 뻗어나간다면 중세, 신라 하대에 지방 세력이 성장해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돼? 지방의 개성적 문화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수도인 개성의 문화도 발전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자, 농경이나 목축에 종사하는 향과 부곡은 이 통일신라 시대, 최소한 통일신라 시대 때는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과 부곡이 뭡니까? 자, 하층 평민의 거주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하층 평민 거주지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거야? 어떤 동네에 뭐 반란이 일어날 때 뭡니까? 진압한 다음에 이렇게 강등시키는 거예요. 이 동네 거주민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집니다. 이것이 중세 고려 시대에 뭐가 추가돼요? 고려 시대 때 뭡니까? 소가 추가됩니다. 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향, 소, 부곡이라고 하죠. 고려시대. 향과 부곡은 여러분 고대에 이미 있고요. 중세에 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향과 부곡은 주로 농업을 담당하고요. 소는 수공업을 담당해요. 고려시대 때 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제도. 그러니까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을 일정 기간 상경시켜 거주하게 하던 것으로 고려시대 때 긴 제도로 이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유력자의 자식 뭐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머물게 하는 거지. 인질제도예요. 그 다음에 군사조직 구서당입니다. 신문왕 때 정비된 중앙군 핵심이다. 이건 공식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말갈족까지 포함.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을 뭘 맡긴 거야? 서울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수도 방위사령부의 구성원으로 이게 포섭한 거지. 자, 그래서 니네가 고구려인, 백제인 다 함께 뭐해라?
수도 경주를 지키라는 겁니다.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때문에 민족융합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구서당 민족융합 뭡니까? 이게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구서당의 부대입니다. 부대. 그래서 9개의 부대여서 구서당이에요. 그래서 녹금, 자금, 비금에서 뭐야? 군복의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럼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뭐냐면 어떤 나라가 무슨 부대 이렇게 묶었냐라고 시험 문제 낸 적은 있긴 합니다. 이건 정말 드문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출제할 경우 뭡니까? 이건 뭐 수험생이 화내도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신라가 녹자비, 백제가 백금, 그 다음 뭡니까? 고구려가 황, 보덕이 고구려계, 좀 더 우대한, 안승의 무리가 보덕계지, 적금, 벽금이고요. 말갈이 흑금서당이다. 라고 해서 뭡니까? 옛날에 서울시입니다. 옛날에 서울시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냈어요. 서울시에서 자, 해당하는 민족과 이 서당이 올바르게 연결된 거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낸 적이 있어요.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대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선은 제가 예전에 서울시에서 그 문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제한 다음에 수험생들한테 욕도 먹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통일신라의 민족융합책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정입니다. 지방군입니다. 지방군은 10정을 두었다. 그래서 중앙군은 서울을 방어하는 거고 각 지방에 주둔한 부대가 지방군이죠. 그래서 구주에 한 정씩 배치합니다. 그래서 지도 보시면 이 구주에 구주,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그래서 뭡니까? 9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배치하면 몇 개야? 구정이지 구정. 하나씩 배치하면 구주니까. 근데 보시면 국경지입니다. 발해와 이 국경지대 뭡니까? 넓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한주. 한주라는 요 주에는 뭡니까? 플러스 1 해서 1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정을 둬서 뭡니까? 총 몇 개야? 총 10정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통치체 정비의 특징과 한계입니다. 통일신라의 통치체제의 변화는 중국식 정치제도를 수용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국가로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신라 특히 중대 경우입니까? 전제 왕권이죠. 자, 그래서 한계입니다. 중앙관부의 장관과 주의 도독 군대의 장군. 예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짱, 우두머리, 짱은 다 누가요? 진고리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발해입니다. 자, 중앙정치 조직. 발해는 가독부가 왕이에요. 왕의 별칭입니다. 왕의 별칭이 가독부입니다. 발해에서 가독부라고 불렀던 거지. 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췄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뭡니까? 발해입니다. 발해는 뭡니까? 당나라의 삼성, 3개의 성과 육부, 6개의 부예요. 삼성 육부를 뭡니까? 수용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뭡니까? 보시면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에서 뭡니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원래 당의 관제예요. 원래는 2호 예병 현공인데 이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발해의 경우입니까? 이 당나라 관제를 수용하되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이름을 발해식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뭐 고려시대가 뭐 하는 거야? 중국식 이 이름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고려시대 들어가면 뭡니까? 여기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뭡니까? 고려시대 최고기구가 중서문화성. 상서성 밑에 육부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요 당의 명칭은 뒤에 고려시대 때 배워요. 그럼 발해는 뭐야? 이걸 바꾼 거야. 그래서 뭡니까? 정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당성이 뭡니까? 발해의 경우에는 최고기고요. 그 다음에 정당성을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쪼개요. 그 밑에 뭡니까? 이걸 뭡니까? 이원화 시킵니다. 그래서 충인의가 좌사정, 지혜신이 우사정인데 원래 중국에는 뭡니까? 중간 단계 좌사정과 우사정이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은 뭡니까? 상서성 밑에 바로 2호 예병 현공이에요. 자, 그럼 뭡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명칭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 좌사정과 우사정을 넣어서 뭡니까? 발해식으로 개편한 내용이 있다는 거지. 자, 요건 시험 문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정대 문자원 주자감은 본문을 통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육부제 중앙정치조직의 근간이고요. 그래서 합의기구는 정당성 앞에 얘기했죠. 정당성. 그래서 장관이 대내상, 국정을 총괄합니다. 대내상이 국무총리예요. 자, 이원적 통치체제 정당성 아래 좌사정이 충인의, 우사정이 지혜신. 그래서
나누어 관할했고요. 발해의 독자성입니다. 이건 최근에도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어요. 9급 국가직 한국사 시험에서 발해의 중앙관제는 당해 제도를 수용했지만 명칭과 운영은 발해의 독자성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중정례는 관리들의 비위, 비리의 여부를 감찰했습니다. 그래서 자, 통일신라의 경우입니까? 정부고요. 아래는 중정대예요. 고려시대 가면 어사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면 사헌부고요. 지금의 감사원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묶어내는 걸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주자감은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 학교입니다. 문왕 때 설립되었고요. 문적원은 도서관 기능인데 뭐 굳이 문적원이 본문에 있느냐? 자,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고려시대 중앙기구가 아닌 거 골라라 할 때 문적원이 답이 된 적이 있어요. 문적원은 발해의 도서관이지. 근데 고려시대 나머지 기구가 너무 뻔한 거여서 문적원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고려시대의 기구가 아닌 거 골라라 할 때 문적원이 답이 된 적 있다 해서 본문에 넣었어요. 그래서 중앙관제 비경입니까? 앞에 정리한 내용과 결합해서 살펴보시고요. 자, 지방의 행정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오경 15부 62주를 9세기 때 9세기 선왕 때죠. 그래서 오경 15부 62주입니다. 그래서 오경, 자, 수도인 상경을 비롯하여 중경, 동경, 서경, 남경을 두었다 해서 수도를 포함한 뭡니까? 가장 중요한 대도시예요. 그래서 고구려 5부의 바탕을 둔 특수행정구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굳이 오경이죠. 굳이 5개를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 설치, 행정의 원활을 기합니다. 15부는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도덕을 파견해서 지방행정을 총괄하게 했고요. 62주는 부활행정구역으로 자사를 파견했고 그 아래 현을 두고 현승을 파견합니다. 자, 촌락입니다. 지방행정의 말단 촌락은 주로 말갈족 구성되어 있다. 자, 촌장을 매개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경 15부 62주 그 점 가장 작은 단위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촌입니다. 자, 다음에 자, 군사조직 중앙군은 10위예요. 자, 여러분 위 하면 대체 친위대 위자가 들어가면 중앙군입니다. 대개 그래요. 대개. 그래서 고려시대 때 2군 6위, 조선시대 때 전기에 5위 이런 겁니다. 위가 들어가면 중앙군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10위지. 함정 문제가 뭐예요? 앞에 공부했던 겁니까? 통일신라의 지방군이 10정이지. 10정과 이 12를 숫자가 같으니까 바꿔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위마다 대장군과 장군을 두어 왕군과 수도의 경비를 맡깁니다. 지방군 보시면 농병일치입니다. 촌락 단위로 조직되어 있고요. 지방 지배 조직에 따라 지방군을 편성, 지방관이 지휘하게 합니다. 자, 특수군은 국경의 요충지에 따라 독립된 부대를 두어 방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국의 통치 조직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특수행정구역이 뭡니까? 그 다음 오소경 향부곡이고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의 뭡니까? 경주 빼고 광역시가 오소경이고요. 발해의 경우 뭡니까? 발해의 경우에는 수도를 포함한 대도시가 오경이에요. 숫자는 또 같죠.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제 빈도가 높진 않은데 정리는 한번 해볼게요. 원래 신라가 이소경이었죠. 이소경이 동원경입니다. 중원경이 흥주예요. 중원경이 시험을 제일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동원경이 강릉입니다. 강릉인데 이소경이 늘은 거지. 오소경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소경이 지금 어디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정리를 잠깐 하면요. 그래서 이건 외우실 때 뭡니까? 동서남북 중입니다. 자, 그러면 5개지. 그래서 동원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중원경인데요. 근데 동원경은 뭐예요? 동원경은 폐지됐어요. 그럼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중원경 하면 4개지.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추가한 게 금관경입니다. 이게 오소경입니다. 오소경. 그다음 서원경은 청주입니다. 청주. 그 다음에 남원경은 지금의 지명의 유래가 이거예요. 남원, 춘향전, 배경이죠. 북원경이 원주예요.
중원경 앞에 얘기했던 점 뭡니까? 동원경은 폐지됐고 중원경은 남았지. 이건 충주입니다. 중원 고구려 비할 때 중원입니다. 충주고요. 금관경은 김해다. 김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위치를 물어본 적이 있긴 한데 여러분 출제 빈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오소경을 여러분 참고로 오소경을 공부할 때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우선 서원경입니다. 이건 오소경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서원경 부글의 4개의 촌락에 대한 기록이 신라의 민정문서가 있어요. 민정문서를 시험 문제 낼 때 서원경, 남원경 바꿔낼 수 있죠. 이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원경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 계속 중요한 지역이죠. 금관경이 뭡니까? 김해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뭡니까? 그럼 시험을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자체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건 뭐냐 이거예요. 문제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죠. 2015년 국가직 문제입니다. 자, 신문왕 때 구주오소경치로 정비를 했습니다. 주에는 지방감찰관으로 외사정이 파견되었고요. 자, 오소경을 전략적 요충지에 두고 도독의 행정을 관할토록 했다. 이게 제가 앞에 시험 문제 나왔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오소경의 장관은 사신입니다. 사신. 총관 도독은 주의 장관이죠. 촌주가 관할한 촌 이외에 향부국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방금 마지막에 오소경 정리했고 오소경의 장관이 사신이라는 거. 이게 국가직 9급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는 거까지 확인한 다음에 자,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